네,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 학습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하고 함께 계산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등식은 어떻게 됐었죠?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자, 그래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3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자, 첫 번째, 계속기록법이었죠? 계속기록법은 무엇과 무엇을 모두 기록하는 거였죠? 입고와 출고를 모두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지재고조사법이었는데 계속기록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무엇만 기록하고 무엇은 기록하지 않는다. 입고만 기록하고, 자, 출고는 기록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출고 수량을 파악할까요? 출고는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은 기록하고 있죠? 입고 수량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디를 간다 그랬죠? 자, 창고에 가서 실제 남아있는 상자들의 개수를 셉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실제 수량을 입고 수량에서 차감 빼주게 되면 무엇이 나오죠? 출고 수량. 그러니까 즉 출고 수량은 판매된 수량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실지재고조사법은 입고 수량만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실지재고를 통해서 실제 수량을 파악하고 거꾸로 출고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혼합법입니다. 자, 혼합법은 위에 1번과 2번, 그러니까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장점을 섞어서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3가지 같이 복습을 했고요. 자, 다음은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단가는 가격을 의미하죠. 자, 수량은 개수를 의미한다면 단가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자,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개별법이었죠. 자, 두 번째,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하는 것. 그 다음에 후입선출은 선입선출과 약간 반대 개념이었어요. 나중에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한다.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과 총평균이 같이 있었는데, 자, 이동평균은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구입 시마다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계산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언제가 포인트였죠? 기말에 12월 31일에 모두 구입한 총액을 수량으로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뭐라고도 부른다? 위에 있는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이론이 정리가 되었고요. 자, 지금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중요하죠.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의 계산 방법 같이 공부하고요. 자, 총평균을 구하는 계산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별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우리 개별법의 특징 알고 있죠? 자, 개별법은 예시로 선생님이 무엇을 들었었죠? 바로 보석, 그쵸? 보석이었어요. 어떤 고가의 물품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보석 말고도 고가의 물품, 시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석이나 시계 말고도 미술품 같은 것들 있죠. 자, 이런 고가의 고유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가의 물품들을 생각해보면, 자, 보석이나 시계나 미술품을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으로 같이 평균을 내서 출고 단가를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런 고유의 상품들, 고가의 상품들은
각각의 가격표를 붙입니다. 어떻게 붙여요? 감정을 하겠죠. 하나하나 감정을 하고 가치로 매겨서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 개별법은 이론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계산하게 될 것은 선입선출과 후입선출, 이동평균과 총평균법을 같이 계산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단가 결정 방법의 예시 문제를 지금 읽어왔는데요. 자, 이 프린트는 지금 따로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 없는 문제를 보기 쉽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단가 결정 방법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하고 후입선출이 같이 있어요. 자, 선입선출 또다시 복습합니다. 먼저 선자죠. 한자 뜻입니다.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출고시키는 것. 그 다음에 후입선출은 나중에 입고된 것을 먼저 출고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입선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부터 같이 보고 후입선출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입하고 후입하고 주어진 조건은 똑같아요. 자, 볼게요. 우리 회사, 지금 A라는 기업입니다. 자, A라는 기업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 재고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1월 4일 날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몇 개? 100개. 그리고 하나당 단가 얼마? 200원짜리를. 자, 그 다음에 7월 6일 날도 역시나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몇 개를? 50개를. 하나당 단가 얼마? 이번에는 220원짜리. 자,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매출에다가 지금 좀 빨간색 포인트를 넣어놨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항상 좀 매출을 먼저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좀 좋습니다. 자, 매출이 몇 월 며칠 날 일어났죠? 계속 매입만 해왔어요. 매입만 하다가 10월 2일 날 드디어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매출 기준. 자, 몇 개 팔았어요? 80개. 얼마에? 500원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에 의해서 이 기말재고, 남아있는 기말재고로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입선출법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창고를 생각해보면 좀 편해요. 자, 창고입니다. 우리 회사 창고 안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온 상품들, 그리고 앞으로 팔아야 되는 상품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창고에 상자들이.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매입했으니까 넣어놨겠죠. 넣어놓고 있다가 10월 2일 날 매출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넣어놨던 상품을 다시 출고시키려고 여길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더니 자, 남아있는 지금까지의 재고는 몇 개가 있는 게 맞을까요? 남아있는 재고는 우리가 100개 사왔었고 50개 사왔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150개의 재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50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빼와야 돼요? 80개를 빼오는 것이죠. 주문을 80개를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빼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이에요.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뺍니다. 자, 날짜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매입은 두 건이 있었어요. 자, 1월 4일 것과 7월 6일 것. 보기 좋게 기본적인 그 조건들입니다. 자, 이 조건을 보면 첫 번째 1월 4일 것, 두 번째 7월 6일 것 있었는데 선입선출은 80개를 빼려고 보니까 언제 거부터 빼면 될까요? 1월 4일 것 매입 100개, 하나당 200원에 사온 상품을 빼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 100개에서 몇 개를 빼면 되죠? 100개에서 우리가 원하는 80개를 뺍니다. 자, 그러면 이 1월 4일 날 남아있는 재고는 몇 개가 될까요? 당연히 20개가 됩니다.
단가는 어떻죠? 똑같이 200원일 거예요. 자, 20개 곱하기 200원 하면 얼마가 됩니까? 4,000원이라는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1월 4일 것은 이렇게 계산이 끝났고요. 자, 기말 재고를 구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재고 다 파악을 해야 되죠? 7월 6일 것 매입 50개에서 220원. 자, 이것 지금 우리가 빼가지 않았죠? 그대로 여기 창고에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기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자, 50개 곱하기 22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50개 곱하기 220원.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1,000원이라는 계산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기말재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기말재고를 파악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값은 4,000원과 11,000원을 둘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남아있는 기말재고 금액은 15,000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 조금 반대 개념이긴 한데 지금 잘 학습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부분은 지금 살짝 지우고 여기 부분 지우고 같은 예시를 갖고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계산 값이 다르게 나오나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후입선출법도 똑같습니다. 자, 조건은 똑같아요. 1월 4일, 7월 6일, 10월 2일 매출.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죠? 자,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자, 매출 기준 찾았어요. 자, 80개 빼는 건 똑같아요. 어디에서? 창고에서 물건이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자, 여기 쌓여져 있는 거 얼마큼 쌓여져 있을까요? 조건 똑같으니까 역시나 150개. 자, 150개 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를 빼와야 되죠? 역시나 똑같이 주문 들어온 개수 80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포인트예요? 나중에 입고된 것.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것은 최근을 의미하죠. 자, 최근,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빼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것은 1월 4일 것일까요? 7월 6일 것일까요? 당연히 7월 6일이 가장 최근이죠. 매입한 상태를 보면. 자, 그러면 7월 6일 매입한 상태 거부터 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80개 주문받아서 80개를 빼야 되는데 7월 6일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50개밖에 없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뺐습니다. 여기 있는 거 남아있는 재고 금액 있다 없다? 없다. 0개 없습니다. 없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는 80개 주문을 받았으니까 50개를 뺐으니까 하나 좀 조금 더 부족해요. 몇 개가? 우리가 지금 50개를 뺐으니까 몇 개가 부족한 거죠? 30개가 더 부족한 상태예요. 자, 그럼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최근값부터 뺐으니까 얘는 이제 없어졌고요. 1월 4일 매입 100개, 단가 200원에 사왔던 것 중에서 몇 개만 빼면 될까요? 100개에서 30개를 빼줍니다. 100개에서 30개를 빼주면 남아있는 재고 금액은 몇 개다? 70개다. 자, 그러면 이 70개에 대한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70개에 대한 단가는 잘 보세요. 70개에 대한 단가는 200원일까요? 220원일까요? 지금 남아있는 이 70개가 어디서 왔어요? 1월 4일 것에서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어떻게 몇 개를 얼마를 해줘야 돼요? 200원이니까 220원이니까 2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원이 됐죠? 자, 이제 나왔네요. 후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 금액은 2개 곱해주면 되죠? 14,000원이더라.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기업마다 선입선출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후입선출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상품을 매입했고
매입했고 같은 상품을 매입했고 같은 상품을 매출했다. 개수도 똑같고 단가도 똑같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이 이렇게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는 자산에 영향을 주겠죠. 자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어디에 또 영향을 줄까요?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비교해서 계산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다시 부교재 I can 이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그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의 가격쯤 여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자,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였죠? 15,000원이었어요. 자, 우리는 계산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후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같은 문제였는데 얘는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빼서 계산하다 보니까 얼마가 나왔죠? 기말재고 금액이 14,000원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계산은 해서 이 값을 찾아내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여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이 문제 단고입니다.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그쵸?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쓰고 있는 생활용품이나 잘 먹고 있는 유제품,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200원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점점 500원이 되고 800원이 되고 지금은 1200원, 1300원 이렇게 물가는 점점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물가는 상승하죠.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 문제를 여기다 적용을 시킬 때도 물가가 상승되는 가정 아래 단가 산정 방법, 특히 여기에 있는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이 기말 재고 금액의 크기, 어떤 것이 더 큰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도 같이 적용해서 학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 후입선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표를 그려볼게요. 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다음에 6월 1일, 7월 1일, 이날 드디어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는 다 똑같이 그냥 매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다 매입. 자, 매출 항상 기준이라고 했죠? 매출 기준 항상 찾아주세요. 기준 잡고, 자,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15,000원이었죠? 그리고 후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14,000원이었어요. 누가 더 크죠? 선입선출법이 지금 가장 커요. 자, 이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선입선출이라는 것, 그리고 물가는 계속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자, 이 가정 아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같은 상품을 사오고 있어요. 개수는 적지 않겠습니다. 숫자는 적지 않고 단가만 선생님이 적어 볼게요. 자, 200원이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210원 됐어요. 한 달 또 지나니까 220원 됐어요. 자, 또 지나니까 이번에는 250원.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이번에는 280원. 자, 이번에는 290원까지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7월 달에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로 물건을 파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은 어디서부터 물건을 빼주죠? 맨 위에서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물건을 빼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빼줬어요. 창고에 가서 예전에 입고됐던 거, 먼저 입고됐던 것부터 이렇게 계속 빼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선입선출로 했을 때 남아있는 재고들은 사실상 어디 부분 것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까요?
선입선출로 했을 때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위에 부분은 이미 뺐으니까 없을 거고 어디 것들? 최근 것들. 그쵸? 최근에 사와서 남아있는 것들이 창고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입선출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알고 있지만 원리를 이해해 보세요. 다시. 자, 선입선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디 것부터 뺀다? 1월달 거, 2월달 거, 3월달 거, 4월달 거 예전 것부터 빼고 사실상 남아있는 것들은 어디 것들이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최근 것들이 창고에 남아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이 다 왔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최근 것이 재고가 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계속 이런 290원, 이런 280원 단가가 높은 재고들이 남아있겠죠. 자, 단가가 높은 최근의 재고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말 재고 금액에 영향을 당연히 주는데 기말 재고 금액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주죠? 선입선출법은 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15,000원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거꾸로 다시. 자,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자, 이날 드디어 매출 일어났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매출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물가는 항상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그쵸?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해요. 자, 처음에는 200원이었고, 그 다음에 210원이었고, 230원이었다가, 이제 250원 됐다가, 270원 됐고, 자, 6월 달에 290원까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상품을 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7월 1일 날 매출이 일어났고요. 자, 우리는 지금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는 회사죠? 우리 회사는 후입 선출법을 쓰고 있는 회사예요. 자, 창고에 가서 똑같이 물건 꺼내고 있어요. 자, 몇 개, 주문 들어온 거 몇 개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것부터 없어지는 게 맞을까요? 자, 7월 1일 날 기준 매출이니까 당연히 어디 것부터 없어지고 있죠? 6월 거 없어지고 있고요. 5월 거 차차 없어지고 있고요. 4월 거 없어질 거고요. 3월 거 없어질 거고 2월 거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매출이 일어났을 때 기준으로 최근 것부터 빠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것은 어디 것들이 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옛날에 사온 거. 예전에 제일 먼저 사온 것들이 얘네가 재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재고? 기말 재고. 12월 31일 날 이 창고 안에 남아있는 것들, 여기 상자에 남아있는 것들은 최근 것들은 없을 것이고 옛날에 처음에 기초에 사왔던 것들이 남아있을 거니까 단가를 한번 보세요. 단가가 우리 계속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기말 재고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아까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왔었어요? 14,000원이 나오게 된 원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말 단골이에요. 우리 많이 프로들 봤을 텐데, 자, 기말 재고 금액. 자, 여기 기말 재고 금액. 기말 재고 금액.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기말 재고 금액 평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입선출법이 가장 큽니다. 가장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항상 이 후입선출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얘가 15,000원이었지. 그리고 얘가 14,000원이었지. 그 원리 우리 계산하는 것도 알았고 이렇게 원리를 계산해보면 이 기말 재고 금액을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론도 잘 계산해서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매출 총익, 단기 순이익, 법인세 비용, 매출 원가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산 공식을 대입하면서 하면 사실 쉽게 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오늘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재고자산이 평가가 되고요.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5가지 중에서 오늘 선입선출과 호입선출을 좀 중심적으로 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순 있겠지만 이 부분 꼭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뭐랑 뭐가 남았죠?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남았어요. 자, 이동평균과 총평균법 계산하는 예시 한번 다음 시간에 풀어보면서 우리 공부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오늘 배운 것 꼭 다시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